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2월 초에 한 1,900선을 내준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어제장에서만 1.6%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웠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일단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원인이 또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해보자면 우리 시장의 그동안의 상승 요인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수출이었거든요. 우리 경제의 또 맥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내수를 키우려고 해봐야 아직까지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내수가 정부가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출이 중요한데 이 수출과 관련된 교역량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 증시의 좀 근본적인 조정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관련된 내용은 아마 LG경제연구원의 리포트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수출 전망도 꽤 밝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걸까요? 전망과 실제치는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역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전체 업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교역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2011년까지는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2012년, 2013년도에는 2010년에는 감소했고요. 2014년에는 회복되고 있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4%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교육 증가율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의 성장이 교육 증가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성장할 때는 결국은 이 교육 증가 자체가 전 세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고 한국 기업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구간이 잠시 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역량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었던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가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보호무역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근원적인 내용은 선진국이 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각 분기별, 그 연도별 분기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수입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요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왜 줄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던 미국이나 그리스,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모두 흑자로 돌아서거나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였다라는 것은 결국 수출을 늘려서 줄이든지 아니면 수입을 줄여서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인데 지금 선진국의 선택은 2번이었다라는 거죠. 수입을 줄여서 경상수지의 적자폭을 줄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로벌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죠. 특히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모습,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맞춰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일부분 환율로 맞추는 것과 함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선진국들이 이런 불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 2012년 이후로는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헬스케어와 같은 선진국의 전체적인 비중이 높은 소비재는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는 점점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만 모멘텀, 탄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구재는 최근에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헬스케어 쪽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늘고 있어서
최근에 왜 오바마 케어와 함께 미국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살펴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입 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2007년도까지는 수입 증가율이 제조업 생산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2개년간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 생산이 많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네. 결국 리쇼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국으로 회사를 다시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를 좀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내구 소비재들의 미국 내 생산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서 생산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최근 빅3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2012년 이후로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률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쪽으로 많은 부품과 완제품을 납품했던 주요 국가들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에서 수입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 한국은 수출형 경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업종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여전히 좀 맞춰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은 지역마다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은 날씨 탓으로 좀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중국은 보합권, EU 수출은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본은 여전히 적자고 대아세안 수출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쪽의 수출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중동 쪽은 현재 보합권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출 전망을 보시면 전경련에서 보고 있는 수출 전망 BSI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도 굉장히 제한적인 국면이어서 향후의 회복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IT나 자동차가 최근에 탄력을 잃은 가운데 정유나 기계 철강 쪽에 산업재 쪽, 소재 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회복이라기보다는 낙폭을 줄이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위기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혹은 보합 국면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문제가 터진다면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출 쪽의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 단위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어떤 유발 효과를 보여주느냐. 네. 일본이나 캐나다, 중국 등 자동차 같은 쪽에서는 이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완제품을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완만한 속도로 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국내 증시의 상반기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양적 완화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럽 쪽은 5월 달에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된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돈을 여전히 선진국 쪽으로 돌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국면이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부품 소재 쪽, 완제품보다는 이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혹은 서비스들, 반대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 관련주들, 이런 종목으로 여전히 종목을 좀 압축해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미뤄볼 때 한국의 상반기 증시는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품과 소재 쪽 관심 갖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